현재 일본에서 아베 전 총리 긴급 사태 관련 보도가 나가며 동시에 전 세계가 속보로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선거 유세 중 벌어진 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겨 국내외에서 큰 긴장을 하는 국면이 나오는데요. 일본 자민당 니카이 전 간사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단호한 담화를 발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친구를 위해 기도한다며 즉각 관련 성명을 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만 총통 차이 잉원은 아베는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대만의 친구라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트윗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교부 장관도 G20에서 일본 관계자들에게 위로를 표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관련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누리꾼들은 온갖 속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한국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현재 사태뿐만 아니라 장차 어떠한 국면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다양한 예상과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누구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준 총리이자 한때는 친한파적인 인물이기도 했기 때문이며 한 누리꾼은 아베 총리 덕분에 한국의 총리 이름은 몰라도 일본 정치인들 이름은 다 알게 되었다면서 어찌되었든 그의 한국에 대한 다양한 업적은 현 세대에 기억될 것이라고 회상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누리꾼들은 이제 아베 이후 한국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다양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과 화해한다는 의견도 나오며 반면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나오는데요. 현재 복잡한 국제정세와 더불어 아베 전 총리 이후 한국에 주목할 만한 행보가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시다, 한국과 화해할 것. 일단은 아베 전 총리가 떠난 뒤 오히려 한일 양국에는 긍정적인 국면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바로 가장 주목되는 것이 과연 기시다 총리가 이번 사건 이후 어떤 행보를 가져가느냐입니다만 일부 채널에서는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에도 그다지 나쁜 영향이 아니라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는 아베 총리보다는 중도에 속해 있어서 방향성이 크게 달랐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아베 전 총리의 후임들은 스가를 비롯해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베 전 총리가 사실상 상황 역할을 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한국과의 역사 문제의 논란인 사도광산 문제도 기시다 내각은 한국의 반발을 고려해 철회하려 했지만 아베 전 총리가 역사전을 걸어온 이상 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트윗을 해서 선동하면서 기시다 내각은 막판에 유네스코 사도광산을 추천하는 등 한일 관계에서도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실제로 아베와 자민당 극우파 의원들이 중심으로 내각의 권력을 잡고 있으니 신임 총리마저 길을 못 펴는 것이죠. 스가 총리는 총리가 되고도 도쿄올림픽을 떠맡은 다음 별 볼 일 없이 기억된 중간 총리쯤으로 남아있으며 기시다 역시 총리가 되고서도 눈치만 보면서 제대로 된 정치를 실행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한국에는 긍정적으로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는데요. 호사카 유지 교수도 이에 관해 총리 선거 시에 아베 총리가 밀던 다카이치 사나에만 아니면 된다며 그나마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이긴 하지만 온 건 팔아 한국에는 매우 강경하게 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베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감소한다면 한국에도 외교의 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기시다는 여전히 자민당 보수파의 의중을 살피며 그에 순응할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하지만 기시다는 아베 영향력을 이겨보고자 했으며 집권 초반에는 아베의 거스르는 행동을 두 차례 했습니다. 일단 일본의 하야시 외무상을 임명한 것으로 상황 아베의 지시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베는 수차례 하야시가 부적합하다며 아베의 호소다파 의원들에게 목소리를 내면서 호통을 쳤습니다만 기시다 총리는 친중파로 분류되는 하야시 외무상을 임명하면서 아베의 대놓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민당 부총재인 아소다로 역시 하야시 임명을 친중색이라며 반대했으나 역시 강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외교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베 영향력이 사라지면 한국과도 외교의 기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아무도 건드리지도 못하고 말조차 못 꺼냈던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아베노믹스를 물리치고 일본의 새로운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회사들이 임금을 올리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임금 인상을 기업들에 주문했습니다. 일본 임금 평균은 이제 한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20년간 정치에 있어 일본의 디플레이션을 부추기죠. 기시다가 이런 점을 강조하자 일본 내각에서는 아베노믹스를 싫어하는군 하며 협박 전화도 왔는데요. 이는 아베 추종 세력이 여전히 기시다 내각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비치고 있습니다. 물론 기시다 총리가 발표한 새로운 자본주의 역시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고 그게 선순환된다는데 그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잠잠하던 일본의 물가가 폭등했고 전기요금 상승이 이어집니다. 이미 일본 경제가 저성장 늪과 침체에서 벗어나기 매우 늦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이제 점점 더 자신의 색을 강화시키고 정조의 파워를 키워나갈 수 있으며 기존 아베의 호소다파를 잠재우면서 일본 내각의 색이 극우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며 그 와중에 한국과는 본인만의 색깔로 외교를 행하면서 극우적 성향은 다소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기시다 총리는 과거 한국의 나라와 위안부 협상을 이끌어낸 상징적 인물이기도 합니다만 당시엔 아베 총리 내각의 외무상 시절이었기 때문에 별 수 없었고 이제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일본은 러시아와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더욱 손을 잡는다는 것으로 군사적 동맹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는 일본 근해에서 훈련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암시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일본의 사할린 프로젝트 가스 지분을 퇴출시켜 가스까지 끊어버려 일본을 겨누고 있습니다. 미군과 상위 방위 조약을 했기 때문에 불상사는 일어날 확률이 극히 적다고 합니다만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 군사동맹을 잘 맺어놓고 유사시 한국의 도움을 받겠다는 구상을 할 것입니다. 실제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는 한국의 60만 장병을 쿼드 플러스를 통해 동원해야 한다며 한국군 동원에 대한 의사를 밝혀서 국내의 많은 누리꾼들에게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부드러운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야 상관없지만 군사적으로 한국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다양한 일본 소식통들은 아베 이후 오히려 일본은 더 한국에 대해 경직될 것을 경고한다는데요. 두 번째, 한국과 군사 충돌까지 예상. 아베 전 총리 사퇴 이후 오히려 한국을 대항한 움직임은 매우 거세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 온라인 프라이데이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최근 아소다로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나에게 헌법 개정을 진행하겠다라면서 기시다를 지지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화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퇴 이후에 급속하게 일본 언론에서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유지로 받들어질 가능성이 크며 최소한 극우 정권을 위해 활용된다는 의견입니다. 실제 아베는 헌법 자유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았으나 여론 악화와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난 바 있으며 또한 은퇴 이후에도 상황 노릇을 하며 가장 공들인 것이 개헌이었기 때문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게다가 방위상으로 아베 친동생인 기시 방위상이 있어 한층 더 무장화의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기시 방위상은 아베와 거의 정치 사상이 흡사해서 더욱 개헌 목소리를 높일 걸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유사시 아베를 잇는 차기 총리 후보로도 등장해 개헌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개헌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인해서 주변국에 선제 공격을 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만 이번 일로 인해 선거 이후 자민당이 참의원 다수석을 차지하고 개헌에 곧바로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개헌이 되면 일본은 무장화를 가속하게 되고 한국은 그에 대한 경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흐름입니다. 또한 이러한 극우적인 흐름을 내심 기시다 총리가 반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지지율 돌파구가 사실상 거의 막혀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시다 총리도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서 내각 지지율을 회복하려고 자기 색을 버린다는 것으로 이는 아베 전 총리도 마찬가지였는데 한때는 친한파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에 와서 현충원 참배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극우로 돌아선 만큼 기시다 총리 역시 그럴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의 방위성은 2022-23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는 등 무장화를 서두르고 있는 시점인데 이번 일로 더욱더 정당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영웅시 되면서 사전에 사상이나 했던 말들이 더욱더 칭송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본의 자위대 재평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 가운데 주변국의 무력 시위도 나올 수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독도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위협이 더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베 사태 이후 한일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위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